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예요. 자, 이번 해결해야 될 영역은요, 지구의 구성 요소에서 생명체가 사는 지구 이 파트 해결해 드릴게요. 참조교재 12쪽입니다.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생명체가 사는 지구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야기식으로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체가 사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의 조건이 있는데,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물은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물속에서 미생물, 즉 미생물들의 생존 가능성이, 즉 가능성의 확률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자체가 외부에서 오는 유해한 에너지들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존재가 액체 상태의 물이겠죠,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수록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을 제공한다라는 거. 첫 번째. 자,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대기와 자기장의 존재인데, 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도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방사선 같은 유해한 우주선을 걸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장, 이제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에서는 벤 엘렌더레는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유해한 입자나 또는 유해한 전자기파를 이렇게 튕겨내서, 즉 반사시켜가지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지구 자전축의 경사.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기울어져 공전함으로 계절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계절 변화 자체가. 자, 계절 변화가 생기고 자전축의 경사 각 변화가 크지 않아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다. 즉, 자전축이 수시로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자전축의 변화가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십만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변화하는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건 결국은 계절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뭐, 3월은, 봄,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은 여름, 그 다음에 가을, 올해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환경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물의 번성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환경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생명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생명체는 그 환경에만 적응해서 진화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 환경에서 적응했다라면, 그 환경에 자체적인 변화가 없다라면 그 생물은 그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의 지속성.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성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중심의 어떤 항성에서의 에너지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생물이 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의 20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률이라는 게 뭐냐? 자, 20률이라는 얘기는요, 공전궤도의 20률이라는 얘기는 찌그러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자,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궤도를 돌고 있는데, 타원궤도. 그래서 왜, 물리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설명했던 것 같아요. 물리 설명할 때. 그렇죠? 타원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타원궤도의 비율 자체를 20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원궤도의 비율 자체를 20률. 즉, 요것과 요것 사이에 비율. 그래서 이거 20률은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가 가능해지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20률이 작습니다. 즉, 얘네들이
동심원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많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심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궤도 이심률이 작아서 1년 동안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생명체 살기에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만 년을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나오네요. 자 지구 자전축의 경사와 공전 궤도의 이심률.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약 21.5도에서 24.5도 사이의 각도가 변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자 0.017, 즉 거의 타원궤도는 타원궤도지만 거의 동심원에 가까운 오케이 이심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타원으로 변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달에 의한 조속현상,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형성되면서 갯벌, 즉 갯벌은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 달의 조속주기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즉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케이 조건을 제시한다.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생명 가능지대가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가장 비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명 가능지대예요. 아시겠죠? 자, 생명 가능지대 갈게요. 자, 별, 항성 주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 자, 갈게요. 자, 생명 가능지대라는 게 뭐냐? 자, 생명 가능지대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액체 상태에 물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액체 상태의 물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액체 상태의 물이라는 건 우리가 물을 기본적으로 표현해 보면 물은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인 뭘로 존재합니까? 얼음으로 존재하죠? 그쵸? 그 다음에 0도씨에서부터 100도씨 사이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니까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하네요. 그쵸?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 상태의 뭘로 존재하죠? 수증기로 존재한다. 수증기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겠다. 뭐야? 이제 알겠네. 뭐예요? 물이라는 얘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물, 즉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거리, 그래서 우리 생명 가능지대라는 얘기는 거리예요, 거리. 뭐라고요? 거리. 즉 목적은 뭐예요?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그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태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태양. 자,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쥐와 목성이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토성이 있겠네요. 그쵸? 천왕성도 있겠죠? 해왕성도 있겠죠? 해왕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지구 쪽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수성과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까워 버리니까 얘가 중심별이 되는 거죠. 중심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중심별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워 버리면 수성하고 금성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겠죠. 그쵸? 그럼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수증기 상태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할 기준인 액체 상태의 물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됐네. 자, 요거 뭐요? 그러면 화성까지는 지금 현재 탐사 중이니까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은 너무 멀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온도가 낮겠네. 그렇죠? 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얼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 별과의 행성 사이의 거리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자, 중심별의 질량. 그 다음에 거리. 거리는 뭐, 지금 해석했죠, 이죠? 오케이. 거리는 지금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얘기는요, 이 중심별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어떨까요? 방출 에너지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방출 에너지량이 크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가 딱 적당한데, 만약에 이 녀석이 에너지가 이렇게 커진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가 커지면 그만큼 뭐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범위값이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면, 지구까지도 뭐예요? 지구까지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돼버리니까, 요거를 비유한다면, 지구까지도 더 많은 에너지. 왜? 질량이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크기 때문에, 지구까지도 뭐예요? 고에너지 거리의 영역에 포함되겠네요. 자, 이거 조금만 이렇게, 너무 밝다. 그죠? 잠시만요. 이 정도 좀 줄입시다. 지구까지도 뭐예요? 고에너지 영역에 속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질량이 커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많아질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 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 정리하고 갑시다. 자, 봐요. 질량이 커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많아지면 생명 가능지대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도 증가하겠구나. 요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별에서 멀어지죠. 그 다음에 그 폭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에너지니까, 상식적으로. 처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폭도 어떻게 된다?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걸 첫째 아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는 별에서 멀어지고 그 폭도 넓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의 질량이 큰 경우 중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금방 설명했죠? 별의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거. 왜? 짧고 굵게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짧고 굵게 사는 거. 오케이? 다수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기는 그만큼 뭐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명은 짧아진다. 에너지원의 지속성이 약해져요. 왜? 에너지를 왕성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유를 하자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분량의 공부를 나눠서 했을 경우에 그만큼 지치는 정도가 적죠. 그런데 일주일 공부량을, 자, 내일 당장 내일 시험인데, 일주일 내일 시험인데, 그 시험 범위를 오늘 하루 안에 벼락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보고 나면 지쳐 골아 떨어져 버려.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의 지속성이 약해집니다. 즉, 조금씩 천천히 공부의 양을 조절하면서 가면 지속성이 유지되는데, 한번 빡 하고 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속성이 약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중심별에서 에너지 빵 쏘고 그냥 빵 죽어버리면, 에너지 빵 썼을 때 생명체가 나타나서 진화하고 적응하고 이러고 싶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와야 진화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끝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속성, 즉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 갔네요.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에 가까워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자, 단점은 있어요. 가까워진다. 행성의 자전주기가 길어지고 공전주기가 같아지면 낮과 밤이 없어져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 생성의 자전주기가 길어지고요. 자, 생성의
자전주기가 길어져서, 즉 예를 들어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자전주기를 갖고 있죠. 근데 공전주기는 365일에 뭐예요? 365일에 한 바퀴라는, 오케이? 한 바퀴라는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하고 같아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3학년 때 배웠어요. 3학년 때 배웠는데 뭐를 배웠냐면, 달은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같은 면만 보여줍니다. 같은 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야? 한쪽은 굉장히 뜨겁고 한쪽은 굉장히 어때요? 차갑겠죠. 자, 다시 행성의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같다는 얘기는, 자, 이쪽에 갑시다. 자, 행성의 자전주기하고 공전주기가 같다는 얘기는요, 주기가 같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골고루 흡수되는 게 아니라 편중돼서 흡수됩니다. 편중. 그러니까 한쪽은 춥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중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거야. 어떤 면에? 한 면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집중되는 면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근데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는 반대편은 어때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달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물이 모두 증발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고체 상태에는 얼음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 뭐라고요?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 요 부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끊을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